네, 안녕하세요. 뉴다이아몬드 김윤영입니다. 대전은 또 처음이에요. 다이아몬드 되니까 좋은 게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리더님들 보고요. 이렇게 타그룹에 와서 이렇게 스피치할 기회가 다이아몬드가 아니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10살, 6살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예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아가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이아몬드 성취하게 됐는데요. 제가 아메이를 만나게 된 계기서부터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 엄마가 저 대학교 때서부터 그러니까 벌써 한 17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대학교 때서부터 제품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매니아 소비자셨어요. 근데 사업은 싫어하시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셨었어요. 윤영아, 사업은 이상한 거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인데 제품은 좋아. 그러니까 제품은 써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수기도 쓰셨고요. 막 그때 치약도 쓰고요. 보조식품 막 이런 건 막 한 달에 200만 원치씩 막 이렇게 드시고 정말 매니아 소비자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왜 보조식품을 200만 원치씩 먹는지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이상한 아줌마들이 뒤로 거래하는 거를 200만 원치씩 사드세요? 제가 그 말을 했었어요. 엄마, 약국 있잖아요, 약국. 제가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게 다가온 아메이는 그냥 그랬었어요. 약간 사람들이 왜 백화점에서 안 사고, 왜 면세점에서 안 사고, 아줌마들이 자꾸 갖고 와서 물건을 파는 걸 우리 엄마는 살까 생각했던 게 아메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 근데 우리 엄마가 제품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뭐 제품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썼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아토피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토피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온갖 병원도 돌아다니고요. 한의원도 돌아다니고요.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던 시절에 청바지를 입었던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메이 유산균을 한번 먹여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이 나빴냐면요. 전혀 전문가스럽지 않았고 내가 지금 정말 전문가들한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는데 근데 청바지 입은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유산균을 먹이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이상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말했어요. 어른 유산균이랑 아이 유산균이랑 따로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저는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여요. 이렇게 거만을 떨던 되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산균을 먹여봤어요. 거부하다가 답이 없었으니까 먹여봤을 거 아니에요. 먹였는데 느낌 괜찮은 거예요. 혹시 여기 제 건강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나오죠. 괜찮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기 기저귀에 항상 알끈이 있었어요. 응가에.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황금변이 아니고 계란의 알끈처럼 알끈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품 가짓수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도 우리 엄마처럼 매니아 소비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스물스물 다가오셔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왜냐면 엄마한테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영 씨, 그러면 캐시백 들어오는 거 안 궁금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명을 해주시는데 매달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좀 꽂힌 거예요. 왜냐면 아기 키우면서요. 저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남편은 결혼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업무는 우리 남편이 교수 되는 길에 현모양처처럼 아이 키우고 집안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게 제 몫이었어요. 근데 순수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되게 순응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집에서 왜 나는 김윤영이라는 이름을 잃고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딸로 이렇게 살고만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매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와서 꽂히는 거예요. 왜 아메이 사업은 매달 들어올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티를 하나도 안 내고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 어느 순간에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번에 우리 아이들을 쳐다봤는데요. 만약에 우리 남편 없으면 나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답이. 그럼 나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달이라는 거 되게 마음에 들지만 왠지 아메이는 파는 일인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아닌데 잘하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주식을 하고요. 막 이렇게 알바를 찾아보고요. 막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았었어요. 왜냐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내일 같지 않아서 다른 일을 찾다가 제가 우리 아이 7살 되던 해, 그러니까 주부 7년 차에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요.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났는데 소개로 만났거든요. 근데 남자 사장님이에요. 지금 현재 58세거든요. 근데 우리 이 남자 사장님이 매주 요일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10시에 항상 우리 집에 오세요. 근데 제가 알던 아메이는 청바지 입은 아줌마들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분이 매주 우리 집에 10시에 똑같은 시간에 한 주도 안 빼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해. 아니 너무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남자분이 오전에 저는 아기를 안고 있고요. 우리 동네 엄마 한 명 있고 이렇게 해서 홈미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분을 약간 색안경 끼고 째려봤었어요. 째려봤었는데 생각해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저한테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이 왔다 가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무슨 생각이 달라지냐면요. 내가 뭔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나 봐. 아, 건강은 이런 건가 봐. 내가 지금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이 조금씩 변화한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오시는 게 어느 날서부터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년을 그렇게 홈미팅을 합니다. 홈미팅을 하다가 제가 그래요. 그럼 이제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둘째 아이가 20개월이었어요. 20개월이니까 아직 어린이집 맡기기엔 조금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매달 나오는 소득을 나도 가서 한번 벌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나갔어요. 나가서 3개월을 열심히 다니는데요. 저한테 큰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얘기하면 조금 눈물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윤영아, 내가 자꾸 길을 가다가 넘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이 이상한가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우리 집으로 갔어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갔어요. 근데 엄마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윤영아, 큰 병원을 가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엄마 왜? 그랬더니 그래? 모르겠네.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 속에 뭔가 이상하게 등골이 오싹해요. 이상하다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어디 병원으로 가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때 부천 사실 때여가지고 영등포에 큰 병원을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안과 큰 병원을 가니까 제가 엄마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라면을 끓였어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죠. 라면을 끓여서 라면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해요. 계속 등골이 오싹해요. 그래서 그걸 축 내려놓고 영등포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니까 저는 수원 살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영등포까지 갈 수 있는 기차가 있다라는 걸 불현듯 떠올랐어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기차를 탔어요, 제가. 타고 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우리 엄마가 동공 확장제를 넣고 시력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잘 얘기해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반대쪽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호사가. 그래서 반대쪽을 딱 가리는 순간 우리 엄마가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저기 읽으라고 제가 이랬어요. 되게 해맑게. 엄마 저기 읽어 저기 사자 안 보여? 내가 이랬어요. 근데 엄마가 말이 한마디도 없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지금 61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50대 때 그러신 거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엄마도 헉 하고 있고 저도 헉 하고 있고 간호사도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보이나요? 간호사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도 안 보인대요. 빛도 안 들어오나요? 그랬더니 빛도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 아무런 빛이 안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이 앞으로는 빛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이쪽 끝으로 빛이 조금 새어 들어온대요. 그럼 어머니 째려봐 보세요. 째려보면 이 판을 읽을 수가 있으신가요? 이랬어요. 근데 째려봤는데 아주 미세하게 글자가 보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해졌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나마 제일 믿는 사람, 우리 시누이가 서울대병원에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언니 지금 나 이렇게 돼서 엄마가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윤영아 너 못 타고 갔니? 이러더라고요. 내가 왜? 나 기차 타고 왔어요. 그랬더니 당장 택시 타 이러더라고요. 당장 택시 타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수술하라고 막막박리인 것 같고 실명의 위기인 것 같으니 빨리 이동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 들어본 거잖아요. 처음 들어보고 처음 겪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사람이 막 바바박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속에서 내가 서울대병원을 가야 돼. 근데 그러면 소견서가 있어야 돼. 그래, 그러면 내가 소견서를 받아야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요. 다짜고짜, 거기 큰 안과 선생님한테 가서 다짜고짜, 선생님, 소견서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너무 예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여기서도 수술할 수 있다고. 여기서도 수술할 수 있고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엄마 상태를 보아하니 너무 망막박리가 진행이 많이 돼서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차피 실명이니까 응급실 가지 마라. 일주일 뒤에 내가 수술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례하지만 한 대 이렇게 때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어요. 소견서 써주세요. 갈게요. 그래서 소견서를 받아 들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지고 뒷자리에 둘이 앉았는데요. 뭔가 그때서부터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흐르는데 엄마한테 티를 못 내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울까봐 티를 못 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는 걸 참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옆에 딸이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영아 엄마 괜찮아. 아니야. 윤영 엄마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왜 더 눈물이 나요? 우리 엄마의 그 마음이 막 전해지니까 더 눈물이 나요. 막 눈물 나는 그 상황에 생각나는 사람 딱 한 사람. 우리 스폰서님.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사장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나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빨리 가서 수술을 하라고. 수술을 하고 혈액순환에 되게 좋은 영양제, 눈에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거기서도 안 반겨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응급실을 열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수술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진입을 못하는 거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진입을 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거의 나자빠지 절대 안 가고 집에 안 가고 막 계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새벽 12시 넘어가지고요. 입원실에 진입을 성공했어요. 비뇨기과에 한 자리 있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진입을 성공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하게 될 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안구가 위축되었을 거고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안구가 위축될 거고 그리고 노랗게 변하고 그러면 엄마가 한 달 뒤에 수술을 하고 이걸 뗐을 때 굉장히 충격이 심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상황을 엄마한테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하고 엄마를 수술실로 들여보낸 다음에 이상한 거예요. 우리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문자를 이렇게 열었어요. 핸드폰에. 문자를 열었더니 세상에 우리 집이 엄청난 사기를 당해서
돈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몰랐죠. 해맑았죠. 그래서 그걸 우리 엄마 혼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됐다라는 걸 문자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문자를 보면서 알게 됐을 때 제가 무슨 생각했었냐면요.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 안에서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이 액수가 너무 큰 돈이라서 어떻게 하지 막 생각을 하는데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한 4-5달 뒤에 저희 남동생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남동생한테 얘기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국엔 결심했어요. 남동생, 남편 다 결혼할 남동생의 여자친구 다 얘기했어요. 우리 집이 이런 상황이다. 대신에 우리 엄마는 원망하지 말자. 엄마가 나쁜 일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엄마가 조금 잘 살려다 보니까 뭔가 잘못 걸린 것 같다. 줄기세포 막 이런 쪽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잘못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원망하지 말고 이걸 해결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메이 어떡해. 그렇잖아요. 저 아메이 지금 한 3개월 나가고 있었잖아요. 미팅장에 나가서 아메이 막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요. 제가 둘러봤더니 집안에서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우리 엄마는 지금 실명의 상황이니까 한 달 동안은 실명인지 아닌지 몰라요. 수술이 한 달 뒤에 이제 이걸 떼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우리 엄마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럼 난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난 그럼 아메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스폰서님 죄송합니다. 저 아메이 사업 못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제가 한번 갈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원래 속마음을 잘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정리가 다 됐을 때 얘기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머뭇머뭇거리다가 스폰서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면서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스폰서님이 다 들으시더니 윤영 씨, 아메이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폰서님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아메이를 나오라고 하지? 나는 지금 변호사님한테 가서 빨리 이거를 소송을 해서 돈을 찾아와야 되고 나는 빨리 가서 우리 엄마 실명을 고쳐줘야 되고 근데 왜 나한테 아메이를 나오라고 그러지? 그 생각 때문에요. 제가 내가 알던 스폰서님이 아닌가? 이러면서 스폰서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윤영 씨, 나도 삶을 살면서 풍파를 많이 겪어봤다. 돈도 잃어봤고 아파도 봤고 다 해봤다. 근데 집안에 들어앉아서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 아무것도 없더라. 윤영 씨 나와서 윤영 씨가 희망을 가지면 분명히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게 이 세상에서 돈을 잃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신에 건강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화합해서 건강을 잃지 않는 선에서 윤영 씨가 나와서 희망을 한번 가져봐라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 저 고민 좀 해볼게요. 그리고 2주 동안 고민을 해요. 2주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제 안에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천문학적인 이 사기 맞은 이 돈이 있어요. 이 돈이 날아갔잖아요. 우리 집으로 따지면 몇 채가 날아갔어요. 근데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저 이거 어떡해요? 변호사님한테 가서 이거 받아오고 하려면 저 아메이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그러셨어요. 변호사 선임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으면 해라. 근데 다음에 다이아몬드 되면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 2주 동안 막 돌아가면서 혹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아메이를 잘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 만약에 아메이를 되게 잘해서 1년에 1억씩 저축할 수 있다면 생각해봤더니요. 그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진 스펙으로 제가 가진 자본으로 무언가를 해서 그 돈을 갚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더하고 빼고를 해봐도요. 안 돼요. 우리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고요. 교수가 되고요. 해도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메이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아메이의 속성이 매달 증가되면서 평생 나오잖아요. 현금의 플로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나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아메이에 나왔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요. 사람들이랑 얼굴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스폰서님 얼굴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 얼굴을 마주치기가 싫으니까 가방 놔두고요. 카페에 올라가가지고 50분까지 혼자 있어요. 구석에. 혼자 있다가 내려와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강의 듣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갔었어요. 누군가랑 말을 못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렇게 제 아메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아메이가 시작이 됐는데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래, 아메이를 해봐야 되겠어. 정말로 나는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왜냐면 우리 집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메이를 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때 여러분 제가 생각했어요. 아, 삶에 변수라는 것이 있구나. 분명히 변수라는 거를요. 엄마도 얘기해주고 책도 얘기해주고 얘기해줬었어요. 근데 34살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변수를 맞아본 적이 없는 제가 변수를 딱 맞는 순간 아, 이게 변수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배워도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4살에 맞은 제 그 변수가 저를 되게 많이 변화하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변수를 통해서 어떤 꿈이 생겼냐면요. 나 가장이 되고 싶다. 정말로 내가 나 혼자만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나랑 우리 자식들은 물론이고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빠,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열심히 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메이로 열심히 한 게요. 고개더였어요. 제가 스폰서님한테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랬더니 고개더 하래요. 근데요, 우리 스폰서님이 안내해 주신 게 5가지였어요. 첫 번째, 책 15분 읽기. 오디오 1시간 듣기. 미팅 일주일에 2번 참석하기. 그리고 제품 애용하기. 일주일에 3명 만나기. 근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진짜예요? 그거 가지고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진짜 그거 가지고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매일매일 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카톡방에다가요. 매일매일의 고개더를 올리는 게 있었어요. 자율이었어요. 올리고 싶은 사람만 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걸 올리고 있는데 두바이 여행이 발표되는 거예요. 2016 회계년도에 여행 점수를 달성하면 두바이 여행을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찾아갑니다. 스폰서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저 두바이 가고 싶어요. 두바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그러면 다가오는 9월 달서부터 SP를 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고 두바이를 가래요. 아, 그래요, 스폰서님? 그럼 제가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또 말씀하세요. 고개더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리고 한 달을 열심히 고개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8월 달쯤 됐는데요. 못할 것 같아. SP를 못할 것 같아요. 당장 9월 달에 SP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가서 스폰서님, SP는 못할 것 같고요.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플래티늄 이상이면 여행 갈 수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보라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SP를 한번 성취해보라고. 왜냐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고 여행을 가는 게 연말 보너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윤영 씨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뛰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었습니다. 뛰고 고개덜을 정말로 철저하게 했어요. 고개덜을 정말로 철저하게 하면서 제가 성취한 게 굉장히 빠르다면 빠르게 성취를 해가지고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총론이 아니고 강론적으로 조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P를 성취할 때 제가 느꼈던 점들, 각각의 핀들마다 느꼈던 점들을 조금 공유하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P를 성취하러 갔는데요. 제가 SP를 성취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거절이었어요. 왜 이렇게 거절하지? 나를 왜 이렇게 거절하지? 친한 친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보지?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했던 핀이 SP였어요. 그걸 극복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핀이 SP였어요. 그래서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막 사업 설명하고요. 교육장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날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터벅터벅 강서교육장을 갔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거죠.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일로 와보래요. 왜 그러니? 그래서 갔더니 스폰서님 왜 이렇게 하는 순간 눈물이 확 흘러가지고요. 눈물을 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 친구들한테 부담을 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들한테 진짜 뭐라고 한 거 아닌데 스폰서님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거절을 해요. 나 그게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윤영 씨, 아메이를 하는 사람으로서 고개덜을 하는 것은 의무이다. 아메이를 하고 싶다면 고개덜을 해야만 한다. 근데 윤영 씨가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거 자유. 누구한테 전달을 하든 전달을 하지 않든 그거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건 윤영 씨 자유다. 근데 윤영 씨가 누구한테 전달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 그것도 자유. 그 사람의 자유를 윤영 씨가 구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있잖아요. 되게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요. 나에게 거절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나를 지금 조금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를 표현하는 거구나. 그들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냥 표현하는 것일 뿐이구나. 근데 나는 그거에 괜히 상처를 받았구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SP를 가면서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극복을 그 스폰서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하고 지나가면서 제가 GP를 가야 되잖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려고 하면 GP까지 이렇게 3달을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9월 달은 어떻게 했거든요. 10월 달에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10월 달을 또 붙이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제가 말했어요. 스폰서님 PB가요. PB가 입만 열면 PB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입만 열면 PB를 얘기하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PB 쫓지 마 이러세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PB를 내가 지금 PB가 올라야 1000만이 돼야 가는데 지금 PB를 쫓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이제 저한테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근데 속으로 말이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저한테 고개덜을 하래요. 너무 답답해. PB가 안 올라오는데 오디오 1시간 듣고 책을 15분 읽고 진짜 여기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래요. 그래서 우선 따랐어요. 우선 나는 해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걸 따랐어요. 그걸 따르면서 우리 스폰서님이 그러셨어요. PB 쫓지 마. PB가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PB는 쫓는 거 아니야?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GP 때 그걸 극복했잖아요. GP가 됐을 때 저는 알았어요. 1000만 시장이 굴러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1000만이 차고 넘쳐서 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느낌이었냐면요. 제가 인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요. 반복 만남을 했어요. 누군가를요. 또 만나고를 했어요. 근데 반복 만남을 하면서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혹시 다음 주엔 고혈압이 궁금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다음 주에 찹쌀케이크 굽는 게 궁금할 것 같지 않아? 제가 막 그러면서 그거 내가 알려줄까? 이렇게 프로모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GP를 가면서 배운 게요. 제가 저를 프로모션하는 거. 계속 저를 프로모션을 했어요. 다음 주에 이 사람이 나를 만나줄 수 있도록 계속 프로모션을 해서 GP를 갑니다. GP를 갔더니요. 3달 연속했더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하면 1000만 시장이 안정되겠어. 왜냐면요. 제가 반복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들이요. 성장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점점 매니아 소비자가 되고요. 사업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지속하면 분명히 나는 천만 시장이 안정되는 사람이 되겠네라고 깨달은 핀이 저는 GP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플래티늄을 가잖아요. 플래티늄을 갈 때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쉽게 갔어요. 왜 쉽게 갔냐면요, 쉽게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더를 지속했다고 했잖아요. 고개더를 지속할 때 우리 스폰서님 말씀하셨거든요. 주말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그걸 주말에도 이어오면서 고개더를 이어온 지 6개월이 넘은 거예요. 그 전에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키는 거. 정말 고개더를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지키는 걸 6개월이 지나니까요. 플래티늄 갈 때는요. 몸에 뱄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요. 계획을 잡아서 누군가를 만나고요. 누군가한테 아메이를 얘기하고요. 이것들이요. 생각을 해서 아메이를 얘기하고 이게 아니고 몸에 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직업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실요. 아메이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메이가 직업처럼 안 느껴져서 그래요. 아메이가 내 것처럼 안 느껴져서 그래요. 근데 지속해서 반복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이게 내 거 같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내가 일을 하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루틴화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플래티늄이 될 때쯤 우와 괜찮네. 굴러가네. 아메이서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한 게 저는 플래티늄이었어요. 그러다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도전하잖아요. 그때 조금 힘들더라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도전할 때 조금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제 파트너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파트너들이 저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 성격도 달라. 막 저랑 뭐 생각하는 것도 달라.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랑 한 10명이서 복작복작 되니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할 수 있겠는데 남을 성장시키는 건 조금 어려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거나 아니면 막 고민이 생기거나 하면 버릇이 뭐냐면요. 오디오를 한 3개를 막 미친 듯 들어요. 오디오를 계속 듣거든요. 근데 오디오를 듣다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리더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버리면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 나온다? 오디오에서 그 말이 정말 계시처럼 이렇게 딱 들렸어요. 근데 그 말이 여기 훅 들어온 거예요. 훅 들어와서 넘어봐야 되겠다. 내게 지금 숙제인가 보다. 이 사람들을 정말 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핀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었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냐면요. 정말 감사하다. 아메이라는 사업이 정말 감사하다. 근데 그 감사함은요. 어떤 걸로 찾아왔냐면요. 첫 번째, 김윤영 너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어떻게 1년을 버텨줬니?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파는 일 같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으면서 1년 동안 버텨준 저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요. 스폰서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스폰서님한테 감사한 거는요. 제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도 스폰서님이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저는 스폰서님이랑 뭘 되게 많이 했냐면요. 스폰서님, 저는요, 지금 감정이 이래요. 스폰서님, 저는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메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폰서님, 제가 하는 방향성이 맞나요? 이거를 스폰서님한테 매번 물어봤어요. 이런 거 말고. 스폰서님, 제가요,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요. 이런 거 말고, 감정에 대한 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그때마다 저를 한 단계씩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쭉 이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굉장히 멋진 리더님들 많으시잖아요. 정말 기라성 같은 이 리더님들한테 우리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저랬어요. 이르는 거 말고 감정에 대한 거, 내게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한 것을 스폰서님이랑 상담을 하면서요. 내 감정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 사업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던 것 같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성취하면서 두바이까지 같이 성취했어요. 두바이까지 같이 성취해가지고요. 두바이라는 곳에 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목표를 하고 성취해낸 거였어요. 두바이라는 곳이.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한테는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결혼하면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기.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근데요, 결혼해서 초반에는 몇 번 갔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 돈으로 가고요. 그 다음번에는 카드 빚으로 가고요. 그 다음번에는 금을 팔아서 가고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해외여행이었어요. 근데 금을 팔아서 갔다 온 해외여행에서 무슨 느낌 들었는지 아세요? 마지막이구나. 더 이상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두바이에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감생심 최저가로 생각도 안 해보던 지역이었어요. 사막에 왔어요. 그래서 두바이를 갔더니요, 너무 행복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나 파트너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파트너 성장시키자. 이 좋은 거 같이 하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두바이였고요. 제가 2016 회계년도를 SP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두바이 성취한 다음에 2017 회계년도에는요. 사파이어랑 하와이를 목표로 해요. 그걸 목표로 했던 데는 이유가 하나예요.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달성할 때쯤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영 씨, 다이아몬드 도전해봐. 제가요? 아직 파운더스 플래티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도전해요? 그랬더니 60주년에 맞춰서 다이아몬드 도전 한번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랬어. 진짜 할 수 있을까? 스폰서님 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이랬어요.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간단해 맨날. 그래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지? 그럼 이번 회계년도 사파이어 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2017 회계년도 사파이어 할게요. 그래서요. 사파이어를 가기 위해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다시 갔죠. 스폰서님, 나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고개더. 똑같아. 그냥 하던 일 계속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데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개더래요. 그래서 또 고개더를 열심히 해요. 고개더를 열심히 하면서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섭섭해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을 바라봅니다. 면밀히 살펴요. 제 가장 큰 장점이 스폰서를 되게 잘 살펴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막 살폈더니 우리 스폰서님은 아침에 맨날 일찍 일어나. 맨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요. 매일 아침 공부를 하세요. 근데 제가 우리 스폰서님 그러는 거 보면서요. 약간 비전이 떨어졌었어요. 에이, 아메이 자유인데.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좀 늦게 일어나고 아침을 좀 늦게 시작하고 그게 아메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왜냐면 저는 저혈압이라서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그거 핑계예요, 여러분. 저혈압이어도 일찍 일어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우리 스폰서님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저걸 따라 해야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폰서님을요, 이제 홈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지원을 해주시는데, 10시에 시작하는 홈미팅이었거든요. 제가 3주 진행해 놓으면 우리 스폰서님이 한 주 와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니까, 8시쯤 일어나가지고 애들 막 보내고, 밥을 후다닥 먹이고 막 애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요, 화장을 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차 안에서 화장을 하다가, 그 집 엘리베이터를 올라갈 때 립스틱을 발라요. 그게 딱 저한테 루틴화되어 있는 그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을 그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만난 거예요. 아직 립스틱을 못 바른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스폰서님을 만나자마자 어떡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저것 따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스폰서님한테 얘기해요. 스폰서님,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세요. 책 읽고요. 그리고 저 카톡에다가 책 올릴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하게? 이러시더라고요. 할게요.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님 뭐라고 그러셨게요? 모르시겠죠? 주말에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폰서님한테 아멘은 자연대. 세상에 주말에도 내가 이거 주말에도 해야 돼요?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았어요.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주말에도 지키고요. 제가 조금 기특한 건 뭐냐면요. 여행 가서도 지켜요. 여행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어요.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파이어를 가는데 가장 큰 힘이 그 아침을 깨우는 힘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뭘 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맥주 마시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다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애들도 안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 공부를 했어요. 우리 스폰서님이 하시는 그 건강 강의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책도 읽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나가서 내가 쓰는 단어가 달라요. 왜냐하면 책에는 좋은 단어, 긍정의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런 단어들을 읽고 나갔는데 부정의 단어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조금 더 긍정의 단어를 얘기하게 됐고요.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다른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요, 공부 안 하면요, 맨날 아메이, 좋아, 아메이, 좋아. 이 말만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계속 다른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사파이어를 댈 때 가장 큰 힘이 아침을 깨운 그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파이어랑 하와이를 마무리하면서 다이아몬드를 2018년에 도전합니다. 2018 회계년도에 도전을 할 때 제가 또 스폰서님한테 물었어요. 제 강의는요, 스폰서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폰서님의 힘으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폰서님의 힘으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는요, 밀착해야 돼요. 스폰서님 옆에 가면은요, 에너지도 있고요, 아우라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사랑도 있어요. 그거 받으시면서 사업하시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갔어요. 스폰서님한테 가서 스폰서님, 다이아몬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게요? 오, 맞아요. 고개더 하래요, 고개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도 고개더예요? 그랬더니 고개더래요. 그거밖에 없대요. 그냥 꾸준히 하래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제가 스폰서님을 또 면밀히 살폈어요. 면밀히 살폈더니요, 이번에 배울 점을 또 하나 찾았어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아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화내시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은요, 항상 인자한 얼굴로, 항상 무엇이든 받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안 계시는 적 있나요? 아니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셨고,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항상 그 좋은 감정으로, 누군가를 품어줄 감정으로 그 자리에 항상 계세요. 저거 배워야 되겠다. 감정의 기복이 없는, 항상 그 자리에서 언제나 늘 한결같은 저 다이아몬드 사장님의 저 마인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그런 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스폰서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다이아몬드의 마인드를 넣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갑다. 그건갑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서부터 다이아몬드다. 나 다이아몬드.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이아몬드 될 거거든요. 근데요, 내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한 사람은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면요,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미팅을 빠져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공부를 안 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라는 마인드를 넣으면요, 굉장히 사업이 심플해져요. 어차피 다이아몬드는 될 거고 그 과정에 있는데 다이아몬드 마인드만 먼저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면서요, 무슨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요,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우리 스폰서님의 다이아몬드 마인드를 갖고 와야 돼. 근데 이게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애매하고 어려워요. 그쵸? 다이아몬드의 마인드 애매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스폰서님을 보면서요, 계속 매일매일 다짐했어요. 한결같자, 감정의 기복 갖지 말자.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 하시는 건강 강의 복제한다. 우리 스폰서님이 하시는 시스템 강의 복제한다. 내가 한다. 내 손으로 한다. 내 손으로 내 그룹의 사람들에게 내가 한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의식이 굉장히 올라가요. 주인의식이 올라가서 굉장히 뭔가 공부를 해도요,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여지껏 핀을 성취하면서 가장 쉬웠던 핀을 감히 이야기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쉬웠어요. 재수없죠? 재수없는데요. 왜 다이아몬드를 가장 쉬웠다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내가 다이아몬드 안 되면 어떡하지? 나 혹시 다이아몬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걷어내고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꼬꾸라져서 슬퍼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30일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꼬꾸라져서 3일 힘들어하면은요, 우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이. 굉장히 매일매일의 나의 모습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아메이가. 근데요, 다이아몬드를 오면서는요, 제가 계속 이어온 고개더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가 안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저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어떤 핀이든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누구나 과정을 거쳐야만 그 핀에 도달하는데 그 핀을 가기까지는 누구에게든 다른 종류라서 그렇지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고개더를 지속하면서 성장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고개더를 지속하다가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 딸이요.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요. 딸인데도 참 사내 같아요. 그래서 태권도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바지를 다 벗지 않고 발목에다 바지를 걸쳐놓고 발차기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뒤로 발라당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인조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에 머리가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요. 찢어지면 여러분 우와 피가요. 나는 피가 그렇게 나는 건 처음 봤어요. 분수처럼 확 터져요. 근데 피가 나서 다행이긴 했죠. 그래서 피가 확 터지더라고요. 피가 확 터졌을 때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 담담하게 전화하더라고요. 119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엄마의 힘인가 봐요. 이 사람이 한마디라도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집 주소를 수원시 팔달구 화서 이동 이러면서 아주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요. 우리 딸이 머리가요. 찢어져가지고 지금 분수 피가 나는데요. 도저히 지혈이 안 됩니다. 이거를 말을 했어요. 아주 또박또박 한 번에 얘기했고요.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듣고 2분 만에 올라왔어요. 밑에서 내려오래요. 못 내려가요. 지혈이 안 돼가지고 못 내려가겠어요. 그랬더니 막 신발 신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압박붕대로 막 우리 딸의 머리를 감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건 또 뭔 일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막 이런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감고 걔를 우리 남편이랑 구급대원이랑 같이 보내고요. 제가 둘째 딸을 데리고 동네에 이렇게 둘째 딸을 맡겨야 제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래갖고 맡기고 병원으로 가면서요. 무슨 생각했냐면요. 바보만 되지 마. 나 아메이로 되게 돈도 잘 벌고 너한테 많은 거 해줄 수 있어. 사람만 있고 바보만 되지 마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가가지고요. 그 아이를 막 CT 찍고 응급처치하고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 시간이 새벽 1시 반 정도 됐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랑 저랑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새벽 5시에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찹쌀 케이크 반죽을 했어요. 찹쌀 케이크를요. 대형 후라이팬에 2개를 구웠어요. 그게 왜 구웠냐면요. 제가 계획표에 써놨었거든요. 그날은요. 대형 후라이팬 하나는 통째로 누군가한테 주고 하나는 반복 만남이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새벽 5시에 반죽을 하면서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요. 나 좀 미친 여자 같지 않냐? 눈물 났지만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요. 매일매일 고개더를 지속하는 힘을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될 거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삶에서 처음 닥쳤던 이 크나큰 변수에 맞대응해서 이 변수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하루라도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어왔던 게 다이아몬드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쉽진 않았죠. 누구나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자리에 가요. 제가 이제는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다이아몬드 되고 났을 때 우리 엄마는요. 플래티늄이 됐어요. 우리 엄마 수술하고 나서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최악의 조건의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망막이 한 번에 안 붙는다.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될 거고 수술이 지속돼도 망막이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거는 실명이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엄마는 장애 판정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요. 병원에서 준 약이 혈액순환제랑 유산균이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도 혈액순환제 있잖아요. 유산균도 있잖아요. 근데요. 눈에 좋은 영양제도 있잖아요. 그거를요. 제가 한 달에 50만 원치씩 사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드시고 한 달 뒤에 풀으면요. 얘가 안 붙어있으면 재수술하는 거고요. 붙어있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붙어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붙었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빚이 들어와? 이렇게 물어봤어요. 빚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한 번 수술로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막 책도 막 읽어지고 막 이런 글씨라기보다는 글씨 다 읽을 수 있는 그냥 이 정도. 책 읽는 건 조금 힘드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뉴트리라이트의 우수성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손 잡고 미팅장에 나와서 엄마도 해보자고. 엄마가 거부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엄마도 열심히 하셔서 제가 다이아몬드 될 때 든든한 한내그 플래티늄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굉장히 큰 변수였잖아요. 저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변수가 찾아왔어요. 변수라는 게 찾아왔을 때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 변수를 이겨냈어요.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엄마의 아픈 병이 좋아졌고요. 제가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좋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집안에 불화가 없어요. 우리 가정 사는 대부분 돈이잖아요. 결국 파고 들어가면 돈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해결되지 않고 지금 여지껏 지속해왔더라면 솔직히 말해서 화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그 변수를 완전히 이겨낸 느낌이에요. 희망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아메이 사업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 성장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왔는데 메시지를 조금 드려야 되잖아요. 뭐냐면요. 아메이 사업이 파는 일 같고요. 자존심 상하는 일 같고요. 나라는 사람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느꼈던 아메이였어요. 근데요,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성장을 하면서요, 자존감을 찾았고요, 제 이름을 찾았고요, 우리 가족도 먹고 살게끔 됐고요, 희망도 찾았어요. 그럼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아메이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를 하면서요, 또 하나 느끼게 된 아메이의 가치가 하나 있어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해요. 그쵸? 저는 맨 처음에 그 문구를요, 뭐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Helping people 아유, 됐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나도 못 돕는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제가 지금은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굉장히 가슴속 깊이 넣는 문구예요. 문장이에요. 왜냐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깨달은 거 가장 크게 깨달았고 가장 제가 아메이 사업을 좋아하게 되는 게 뭐였냐면요, helping people, 나라는 사람한테 나를 먼저 헬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조금 더 멋진 삶으로, 내가 조금 더 멋지게 사는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메이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변화한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도 변화할 용기를 얻는 거죠. 내가 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잡아 끌어다가 해주는 거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먼저 저를 헬핑 피플에서 저를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그들이 할 수 있게 내가 영향력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의 가치가 뭐가 왔냐면요, 너무 멋진 사업이에요. 도끼 눈 뜨고 쳐다보던 파트너가요, 어느 날 스폰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은인입니다. 저 앞으로도 정말 멋지게 성장할게요. 우리 평생 함께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에는 새가 둥지를 튼대요. 우리 새가 둥지를 튼다. 파트너 아닐까요? 파트너가요, 나한테 와서 둥지를 틀으려고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야만 해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려면 우린 뭘 해야 되냐면요, 고개 더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성장하셨어요? 왜냐면 2016 회계년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랑 두바이 했고요. 2017 회계년도 사파이어랑 하와이 했고요. 2018 회계년도 파운더스 사파이어랑 에머럴드랑 다이아몬드 동시 성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했어요? 뭐 때문에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고개 더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다른 거 없어요. 고개 더 했어요. 고개 더해서 제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됐어요. 그 고개 더에 비밀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개 더는요,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루하루를 점이라고 생각해 보기로 해요. 하루하루를 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요, 고개 더라는 것은 매일매일 지속하는 거잖아요. 점을 매일매일 지속하면 선이 돼요. 그 선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개더를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은 고개더 하고요, 내일은 비가 와서 안 하고요, 내일 모레는 거절을 받아서 기분 나빠서 안 하고요, 그 다음 날에는 누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점을요, 뜨문 찍어요. 절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메이 사업이 분명히 평생 해도 좋은 사업이고요, 느리게 가도 좋은 사업이고요, 어떻게 해도 좋은 사업은 맞아요. 근데 집중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개더의 비밀이 뭐냐면, 점을 따다다다다다 찍었어요. 하루도 고개더를 안 하지 않고 따다다다 찍어서 선을 만들었고요. 그 선을 바탕으로 면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점을 찍는데 오늘 하루의 점을 제대로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저도 멋지게 성장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요, 이렇게 게스트 다니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요, 플래티늄 된 것 같아요. 아메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리더님들 앞에서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작은 플래티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게스트를 다니면서는요,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시작이다. 정말 지금이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고개더해서 더 멋지게 성장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고개더를 통해서 성장하셔서 멋진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